네. 계속해서 조명 시설물 공사를 보시면은요. 전기 및 조명이 있는데요. 그 조명에서 광원의 종류가 있죠. 거기서 이제 그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 광원의 수명, 그 전구의 수명은요. 나트륨 등이 가장 길고 수형매 할 100 이렇게 돼가지고요. 네, 나트륨 등이 가장 깁니다. 나트륨 등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수은등, 형광등, 메탈, 할라이드, 할로겐, 백열등. 수명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종종 나오죠. 잘 나오죠, 이게요. 나, 수, 형, 매, 할, 백. 나트륨 등이 가장 수명이 깁니다. 네. 그러나 그 자연의 색깔을 연출하는 능력은 제일 부족하죠. 연색성은 나쁘죠, 나트륨 등이. 그러나 수명이 좋고 효율이 좋죠. 효율. 또 이제 전기 사용료가 적게 나오는 편이죠.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수명도 나와 있고 효율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나트륨 등이 가장 수명이 길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조명의 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원은요. 정원이나 공원은 0.5록스 이상 이거 중요합니다. 0.5록스. 주요 원로나 시설물은 2.0록스.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0.5에서 2.0. 수은 램프는요. 수은은 수목과 잔디의 황록색을 살리는데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정원을 돋보이게 하죠. 밤에. 나트륨 등은 효율이 가장 높고요. 수명이 가장 길죠. 노란색 그 빛깔 있죠. 나트륨은 그 노란색 빛이 납니다. 터널용으로 많이 쓰이는 이유가요. 그 수명이 길고 효율이 좋기 때문이죠. 백열등은 효율도 나쁘고요. 수명도 짧죠. 연색성은 좋습니다. 연색성. 자연을 연출하는, 자연의 색을 연출하는 능력은 좋습니다. 그 밖에 그 기타 장치물, 그 밖에 시설물을 볼까요? 미끄럼대. 미끄럼대는 그 북향으로 하는 게 좋죠. 미끄러지는 부분이. 왜냐하면 너무 햇볕을 많이 받으면, 남향으로 하면은 햇볕을 많이 받아가지고 달궈져요. 뜨겁게. 그래서 좀 안 좋으니까 북쪽으로 하고, 미끄럼틀의 각도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험에서. 30에서 35도. 즉 이거는 계단의 각도와 똑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계단의 각도 있죠? 여기에 이제 그 미끄럼틀의 각도가 30에서 35도가 적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스테인레스, 그 미끄럼대를 스테인레스로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스테인레스는 놀이터에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스테인레스로 이제 접착을 할 경우에는 아르곤 가스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산소 용접을 하면은 시커멓게 그을이죠. 그래서 아르곤 가스 용접을 해야 그을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아르곤 가스는 불활성 가스의 일종이죠. 불활성이라는 거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예, 뭐 팔족 원소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스스로 안정된 물질이죠. 아르곤. 예, 아르곤 용접. 또는 스테인레스는 전기 용접을 해도 돼요. 서로 맞대고 전기를 통전을 시키면은 맞댄 자리가 전기 저항에 의해서 뜨거워지고 이렇게 용접이 되죠. 예, 그렇게 하든지 아르곤 용접을 해서 산소 용접은 안 됩니다. 산소 용접은.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스테인레스는 아르곤 가스 혹은 불활성 가스로 용접을 한다. 그 다음에 모래터. 미끄럼대는 이렇고요. 모래터는 그 굵은 모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얇은 모래를 사용하면 바람에 전부 다 날려가 버리죠. 그래서 굵은 모래를 설치하는 게 좋고, 하루에 5, 6시간 정도 햇볕이 닿는 곳. 그래야지 좀 그 일광 소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는 최소한 30cm 이상 돼야 됩니다. 3, 40cm. 그리고 둘레는 그 놀이터의 둘레, 이제 모래가 채워진 공간은요. 둘레는 지표보다 15에서 20cm 정도
높아야 모래가 유실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개 시설물, 뭐 안내시설, 같은 형태의 뭐 색깔과 형태, 뭐를 해야 헷갈리지 않겠죠. 그럼 퍼걸러, 파고라인데요, 파고라. 이 퍼걸러가 다른 말로 파고라입니다. 가끔 이제 퍼걸러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표준어는 파고라인데요. 일반적인 높이가 2.2에서 2.5m 정도예요. 이 높이는 알아야 돼요. 설치 위치는요, 테라스 위, 그 내외부 공간을 연결하는 테라스 위 있잖아요. 그리고 직선적인 원로의 중간, 쭉 아주 지루한데 지루하게 계속 걸어가다가 중간에 하나 정도 파고라가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통경선의 끝부분. 통경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스타 수법, 프랑스의 비스타 수법 보면 여기 조경을 한다 그러면 가운데 길을 만들고 여기는 조금 넓은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파고라를 놓을 수도 있죠. 파고라. 그래서 사람이 일로 이제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통경선의 끝 혹은 뭐 조경의 구석진 곳에다가 이 파고라를 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볼라드, 보행인과 차량의 교통의 분리. 계단은 일반적으로 15도가 넘어야 되는데 계단 경사는 30에서 35도. 그 다음에요, 조경 식물 관리, 수목의 이식. 대나무류는 죽순이 나오기 전에, 죽순 때에는 3월 상순, 죽이나 조리 때, 이건 4월. 대부분 어떤 봄이네요. 대나무류는 봄이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낙엽 화렵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것도 이제 봄, 가을이에요. 다만 이제 3번에 상록 화렵수는 6, 7월 장마철이 좋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목의 이식 순서. 저번에 한번 앞에서 수목의 이식 다룬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0쪽의 지주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해요. 120쪽의 지주목은 지금부터 거기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나무가 이렇게 있겠죠. 나무가 있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조금 소용수목 긴 경우에는 빨간색이 지주목입니다. 이렇게 그냥 꼬챙이 하나만 꼽아 놓는 거예요. 꼬챙이 하나만 꼽아서 옆에다 해고 묶어요. 이걸 우리가 단각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로 이거는 많이 안 쓰이죠. 이제 나무 줄기가 있으면 뿌리가 있고 양쪽에 말뚝을 박아서요. 양쪽에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가로지르고 나무를 가로지르고 여기를 묶습니다. 이거를 이각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각지주, 이각지주. 다음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요. 여기 지주목을 세 개를 이제 엇갈려 놓고 이렇게 이제 박아서 이런 식 이제 서로 이제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서로 엇갈려 있죠.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지주목이 이런 식으로 엇갈려 있죠. 좀 잘 그려볼까요? 위에서 보면은 가운데가 나무가 있으면은요 이렇게 지주목이 요렇게 여기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무를 가운데로 놓고 요렇게 나무입니다. 가운데가 나무 줄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산발이 지주라 그래요. 꼭 무슨 뭐 텐트 칠 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 얘는 단점은 면적이 높아져요. 차지하는 면적이. 요게 이제 각도가 60도 정도인데요. 60도. 60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면적이 되게 넓어지죠. 그래서 불편하죠. 산발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를 가운데다 놓고 세 개의 나무 토막을 자,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나무 토막을 이렇게 세 개를 갖다 대고요. 갖다 대고 중간에 여기다가 하나 덧대고 여기를 묶죠. 묶고 여기도 이제 땅 속에다 이렇게 다리를 세워가지고 박아놓은 거. 네, 여기 땅 속에다 이렇게 다리를 이 땅에다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삼각지주라 그래요. 삼각지주.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다리는 좀 생략을 하고 그냥 그리실 때 좀 보시기 좋게 요것만 딱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사각지주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미관상 아름답죠. 나무 줄기가 있으면 4개의 이렇게 각을 만들고요. 여기다 하나 나무를 덧대 가지고 요거를 묶지요. 네, 이거는 이제 사각지주다. 가장 미관상 아름답습니다. 사각지주가. 그 다음에 매몰용 지주라고요. 매몰지주라고.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 여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을 이제 꽉 잡아주는 거죠. 분을 이렇게 꽉 잡아주면서 속에다가 말뚝을 박아놓은 거죠. 속에다가 말뚝을 박고 꽉 잡아놓은 거. 이거는 매몰지주. 매몰지주고, 그 다음에 윤대지주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소나무류 같은 거 있잖아요. 소나무가 있으면은요. 이렇게 있으면은 소나무 종류를 대나무로 서로 이렇게 엮어놓은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윤대지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큰 대형 수목의 같은 경우, 대형 수목은 여기 당김줄령이라고 해서 이제 턴버클 중간에 턴버클을 이렇게 돌리면서 조여주는 거죠. 턴버클 끼우고 와이어로프로 당겨놓은 거죠. 이거는 당김줄령인데요. 가장 대형 수목이 있습니다. 대형 수목. 그리고 미관상 좋다. 아무래도 이렇게 막 대나무를 엮는다든지 뭐 이렇게 지주목을 해놓으면 조금 거추장스럽게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눈에 잘 안 띄죠. 당김줄령은 와이어로프가 얇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죠. 그래서 대형 수목에 하면 미관상 좀 괜찮은 게 이게 당김줄령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주목 설치에 대한 게 거기 쭉 제가 설명드린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간의 수피 감기 121쪽에 수간의 수피 감기. 수간의 수피 감기라는 거는 이제 수피에서 몇 %의 수분이 날아가느냐,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을 때 잎에서만 수분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수피에서도 한 22% 정도의 수분이 날아가더라. 그래서 면적이 큰 수목 같은데 옆으로 이제 줄기에서 많이 날아가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새끼 같은 걸 썰어 가지고요,
여물이죠, 여물. 썰어가지고 진흙하고 이제 물하고 같이 개가지고 발라준다라든지. 예, 그래서 동해방지라든지 그 피소라는 거는 그 줄기가 햇볕에 타는 거라든지 병충해 이런 거를 발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추운 지방에서 가져온 나무, 뭐 병충해에 약한 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죠. 네. 그 다음에 전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정. 거기 보시면은 전정은 어떤 그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전정 보통 이제 수목 전정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술적인 목적이 있어요. 예술적인 측면에 그 밑에 보시면은 전정이란 어쨌든 가지를 자르는 건데 토피어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토피어리는 뭐 동물 모양, 글자 모양 이런 걸 만드는 게 그 토피어리죠. 이거는 이제 예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만드는 거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태풍을 방지한다라든지 뭐 주변 시설물에 대해서 좀 그 막 가지가 치고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전정의 종류. 네, 이건 좀 중요합니다. 생장을 돕기 위한 전정. 병충해 피해지, 고사지, 꺾인 가지, 겨둠 막 옆에서 나오는 거는 생장을 돕기 위한 전정이죠. 죽은 가지도 물을 빨아먹습니다. 네, 아무 볼품도 없고 죽은 가지가 물을 빨아먹고 그 해충들의 서식지가 돼요. 그리고 통풍과 그 채광을 방해하죠. 죽은 가지들이 많이 엉켜 있으면은 그 햇볕을 못 보죠. 살아있는 가지들이 햇볕을 못 보죠. 바람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죽은 가지들을 잘라줘야 생장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가지들을 고사지라고 그러죠. 고사지를 자르는 것은 전정의 목적 중 무엇이냐? 생장을 돕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장을 억제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울타리 같은 거는 가슴 높이로 항상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잘라야죠. 생장을 억제하는 거죠. 그리고 향나무 구름 형태 향나무로 이렇게 있으면 그 향나무도 그 형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순지르기, 온유월이에요. 소나무 순지르기는 소나무 순자르기 뭐 같은 말인데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보시면은 5월에서 6월이 되면은 소나무 순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가운데 기다랗게 올라오고 옆에 이제 짧은 것들이 몇 개 올라와요. 그러면은 가운데 거는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그 제거를 할 때는 반드시 맨손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가위를 쓰면은 금속과 접촉이 되면은 거기가 빨갛게 흉하게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맨손으로 제거를 하고 완전 제거. 옆에 있는 거는 그 2분의 1이나 3분의 1만 남긴다. 조금만 남기고 이거를 제거를 하죠. 요거는 이제 소나무 순 자르기인데요. 이거를 온유월에 하는데 그 소나무가 이렇게 막 제멋대로 자라는 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린 나무에는 실시하지 않죠. 좀 큰 나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라주는데 이거는 생장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또 하는 이유가요. 요거를 그대로 놔두면 이게 보통 소나무류가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여기도 막 우산쌀 같은 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막 우산쌀. 저런 크면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게 막 서로 뒤엉켜요. 막 옆에 나무 뭐 같은 나무끼리도 뭐 한 나무에서도 가지끼리 엉키고 이거를 우리가 윤지 다른 말로 바퀴살 가지라 그래요. 이거를 막아야 돼요. 바퀴살 가지가 되면 안 좋으니까 이거를 가운데를 제거하고 양쪽을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합니다. 바퀴살 가지 방지다. 그래서 소나무 순자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무 있잖아요. 늙은 나무라든지 연약한 나무는요. 조금 더 일찍 해야 됩니다. 한 4월, 5, 6월에 하는데 연약한 나무 혹은 늙은 나무 이런 것들은 한 4월, 한 조금 일찍. 왜냐면 이게 이것도 손실이니까 자꾸 자라는 것도 손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자라기 전에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맨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 순지르기까지가
그 생장 억제죠. 향나무류는 어때요? 향나무류는 어떻게 커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크잖아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죠.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렇게 깎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것만 깎아야 돼요. 생장 억제죠. 그 다음에 갱신을 위한 전정. 묵은 가지를 잘라서 새 가지가 나오도록 한다.